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네. 도트리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번에는 물론 주인공은 안티고네지만은 크레온이 제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게 좀 신기하죠. 예, 제목은 안티고네인데, 마치 크레온이 주인공 같은 느낌이 좀 들진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봤을 때는 그냥 읽어 나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 했었거든요. 어, 그 국경 근처에 오이디푸스를 묻어야만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 편에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약간 크레온이 방심한 건가? 아, 예언도 틀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읽긴 했었는데 어쨌건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음, 콜로너스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아르고스에 가서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테나 이거 치면 졌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동시에 같이 죽게 된 이유는 사실 콜로너스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죠. 음, 폴리네케스가 오이디푸스한테 와가지고 간청하잖아요. 내 편 들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나 니들 편 안 들 거다. 둘 다 동시에 거기서 죽을 거다. 라고 저주 내잖아요. 근데 저주가 실현됐다고 봐야겠죠. 안타깝네. 안티고네 이야기합시다. 네네. 딴 얘기 하지 네. 말고. 어쨌건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 안티고네도 분명히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레온한테 이렇게 무게중심이 왜 이렇게 가 있을까? 그러면 작가는 이렇게 크레온이 무너지는 것들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근데 막상 오이디푸스나 크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보면은 신의 계시, 예언 또는 어떤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이게 법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리송합니다. 네. 요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어요. 이번 안티고네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일단 드는데 첫 번째로 요거부터 그럼 풀고 가봅시다. 오이디푸스가 신이 내린 계시 그것이 곧 법이 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이 오이디푸스와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게 조금 이제 변질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질된 건 아니에요. 크레온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기 법이죠. 음, 그러니까 신탁이 내려서 있는 법은 아니고 잘못 오독한 거죠. 크레온은. 신탁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테베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크레온이 오독을 한 거죠.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생각이 발전하게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라는 것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내린 말 자체에 자기가 올가매어지게 되는 형국으로 판이 짜여진 거거든요. 자승자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왜 크레온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라고 의문을 또 가지시는데 크레온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짜여진 판 속에서 그러니까는 인간세 속에서 이렇게 잘못 짜여진 판 속에서 겪는 고난의 과정으로서 안티고네를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 설명해드렸지만 안티고네의 이름 뜻에는 거슬러 걷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거스른다는 건 뭘 거스른다는 거예요? 신의 뜻? 아니에요. 인간세에서 정해진 판때기를 거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티고네에 숨겨진 이름의 맥락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낸다면 그래서 지잭은 그렇게 찾아냅니다. 얘가 혁명의 주체라고. 그러니까 신의 뜻도 아니고 인간세 속에서 정해진 판때기가 있는데 그 판때기를 거슬러 걷는 자. 왜 거슬러 걷느냐?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곧 혁명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혁명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안티고네도 그러한 속성을 지금 띠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요건 같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인간세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들어와서 붙지만 그것을 위해서 안티고네가 하는 선택은 뭐? 자결인 거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티고네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부정하고 내가 오라 라고 어리석음으로 앞으로만 달려나갔던 크레온이 비극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은 안티고네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안티고네에 대한 해석은 현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몇몇 유명하신 분들이 내놓은 해석들이 대부분 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안티고네는 이게 저항 주체로서 그 담론 체계 내에 포획된 와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항을 모색하는 정치적 주체, 이렇게 해석을 해내시고, 가장 가까운 사례가 우리 현대사회에선 전태일이겠죠. 노동법을 있는데 지켜라 라고 분신하시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의 그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간다. 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인물이다. 그러니까는 체제의 균열을 실제로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행위하고 행동함으로써 크레온이 내린 포고령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나는 옳았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끌어안고 흔들어 나가잖아요. 그것을 다 지켜본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안티고네가 맞을 것 같은데. 크레온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돼서 크레온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균열을 가져온 권력체계의 모순이 어떤 건지를 콕 집어내서 이것을 혁명적인 힘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가진 인물. 즉, 괴물적 인물, 안티고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티고네를 읽어내시면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한 그 정반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안티고네 텍스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이 히옥 테스트를 읽어보시면, 정확히는 904행. 안티고네가 마지막에 형을 이제 받고, 이제 석실에 갇히는 형을 받고, 안티고네가 그 석실로 향하기 이전에 마지막 변론? 그리고 마지막 언어? 시민들과 신하와 크레온 앞에서 이제 막 이제 내뱉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이렇게 괄호친 대사가 있어요. 그게 904행부터 920행까지예요. 그런데 이 대사에 대해서 이제 강로들방 말이 많았거든요.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게 삽입된 거다. 뭐 다른 사람이 추가한 거다. 아니면 그 소포클레스가 썼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삽입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몇 있어요. 그것 이외에 아니다. 그냥 원래 그냥 소포클레스 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삽입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괴테예요. 그러니까 괴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작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의 용기를 그대로 보여주던 안티고네가 왜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굳이 구태연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그냥 그 후대에 누군가가 삽입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 후에 이제 후대 문헌학자든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호들 막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 삽입된 요 말.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옳았어요. 내가 아이들의 어머니였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죽어 썩어갔더라면 나는 결코 시민들에 대항하여 이런 노고를 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법을 위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남편은 죽으면 나에게 다른 남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며, 아이도 이 아이를 잃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하데스에 숨겨져 계시니 오라비는 나에게 다시는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저 말뜻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왜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꿋꿋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말 뜻이 뭐냐?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만약에 폴리네이케스와 같은 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나는 그러한 상태에서라면 당신의 법을 지켰을 거예요. 매장하지 말라고 했어? 반역자라서? 내 아들이나 남편이면은 안 했다고. 근데 내 오빠라서밖에 할 수 없었다고. 강변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드는 논거가 뭐냐면 남편이나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잖아. 남편은 재혼하면 되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대체물이 있다는 거. 그러한 상황에서라면은 그 시체 매장하지 마. 라는 법령이 내려오면은 난 지켰을 거라 이거야. 그런데 오빠라서 당신의 법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왜? 오빠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하데스에 가 계시니. 더 나아줄 사람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 감성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조금 제껴두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다 하데스의 품에 가 계셔. 그러니까 내 오빠는 한 번 잃으면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어겨서라도 저 사람 장례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안티고네는 마지막에 와서. 심지어 내 남편하고 내 아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대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 법령 지켰을 거야. 이래서 흔들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티고네 캐릭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왜 구구절절하게 이제 와서야 이런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 중에 굳이 그걸 사비설작고까지 오해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강변하는 여러 가지 논거 중에 이제 하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요 안티고네의 요 마지막 항변 여기와 비슷한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안타프라네스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사람이 뭔가 반역죄를 저질렀든 아니면 몰렸든 어쨌든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치하던 다리우스 1세가 안타프라네스 가문을 전부 다 몰살해라 이런 명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안타프라네스의 아내가 성벽 앞에 와서 막 구슬피 운 거예요. 제발 몰살까지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우니까 다리우스 1세가 그걸 보고 저 여인이 왜 구슬피고 있냐, 몰살하는 그러냐. 그래가지고 다리우스 1세가 그것은 이제 그 여인을 시험대에 세워요. 야, 내가 여기 다 몰살하라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구슬 피우니 내 선택지를 주겠다. 네 오빠를 죽일래? 네 자식들을 죽일래? 내가 둘 중에 하나 살려줄게. 이렇게 시험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안타프라네스의 아내가 자기 오빠를 선택하거든요. 요 안티고네와 동일한 논리로. 대체 불가능성을 얘기해요. 이미 내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오빠는 죽으면 내가 다시 얻을 수가 없다. 근데 내 자식들은 내가 재혼하면 나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빠를 살려달라.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거기 감복합니다. 거기 감복해가지고 다 살려줘요. 오빠도 살려주고 자식들도 살려주고.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대의 감성에 맞지는 않아요. 현대의 감성은 다 자기 자식 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가 워낙 소중한 시대니까. 그래서 현대적 감성으로 이걸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 요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의 순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요 일화를 소포클레스가 참고해서 안티고네의 마지막 항변에 삽입시켜준 게 아니었을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 명 있고, 또 요거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를 문헌학이나 혹은 어떤 인물의 개연성을 연구에 들어가는 어떤 비극 테스트의 개연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포클레스가 비극이라고 해서 텍스트로 이걸 썼지만, 소포클레스는 그 당시 그리스 시대 당시에는 연출가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작가가 곧 프로듀서이자 곧 연출가였어요. 요 당시의 작가들은 공연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공연 텍스트로서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연 텍스트를 염두에 놓고 봤을 때 극적 상황으로 이제 지켜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극적 상황은 어때요? 안티고네가 마지막 항변하는 장소는 크레온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신하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재판의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당시 테베의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며, 더 메타적으로 나아가면은 그 공연을 지켜보러 온 관객들에게 하는 말까지 포함돼서 대사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가족윤리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언어로서 이런 대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공연 텍스트로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문헌학자들은 삽입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소포클레스의 손자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삽입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공연 텍스트로 놓고 본다면 안티고네는 마지막에 와서 가족에 대한 윤리의식 이런 것도 이제 관객들이나 그 당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항변하는 언어로서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인물이 개연성이 없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요 그리스 비극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항상 3단계를 거치거든요. 이 3단계가 뭐냐면 처음에 차고 그러니까는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잘못 생각했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가서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에는 항상 자기 결정을 하거든요. 요 3단계의 변화 과정을 무조건 거칩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 비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후대에 나오는 모든 극화된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인물의 변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계속 쓰여져 오고 있는 거죠. 이 인물의 변화 과정이. 뭐 하다못해 TV 드라마 뭐 어떤 것에도 그 인물의 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들은 지켜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한 원형적인 구조가 이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 테바이 3부작을 읽었으니까 여기 테바이 3부작에 나오는 세 인물만 한번 꼽아서 우리가 한번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전형적으로는 이제 오이디푸스는 그렇죠. 내가 뭔가 판단착오를 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어 라는 판단착오. 그리고 나는 어머니랑 동치한 적이 없어 라는 판단착오. 하지만 사실을 파헤쳐 나가다 보니 그게 자기였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린 자기 결정이 뭐예요? 눈을 파버리는 거였죠.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오이디푸스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크레온한테도 동일하게 요 과정은 발견됩니다. 크레온도 끊임없이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내 말이 맞을 거야. 왜 법대로 살겠다는 이 마인드가 왜 잘못된 거야? 라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만 오이디푸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게 근데 발견이 되죠. 저 끝에 가서 발견되잖아요. 자기의 과오를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저 끝에 가서 자기 아들, 아내 모두 다 잃고 나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크레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아까 엔딩 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추방이 날라고 나를 내쫓아 주시오. 여기서 내보내 주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코러스들이 안 들어줘요. 오이디푸스와 이렇게 딱 대회해 놓고 보면은 반대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워요. 이 둘은 어떤 게 맞닿아진 인물인데 자기 결정한 순서대로 자기 처벌까지 행하는 오이디푸스와 반대되게 크레오는 자기 처벌을 하질 않아요. 아마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인간 이면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제일 흥미로운 건 우리가 오늘 안티고네를 읽었으니까 안티고네한테는 이러한 과정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판단착오도 없었고요. 자기 발견도 없습니다. 결정만 있어요. 그래서 좀 멋진 인물로 보이거든요. 결정한 대로 흘러갔고 그 끝이 어떨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가. 그런데 이게 학자들은 이렇게 뭔가 보편에서 어긋나는 인물들이 나오면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론이 안 되잖아. 예가 많으면 이론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거지로
이 안티고네한테도 이런 어떤 3단계 과정을 대입시켜주기 위해서 아니야, 안티고네도 판단착오를 한 게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너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성격, 그 자체가 판단착오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학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크레온뿐이냐? 안티고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는 크레온도 그렇고 안티고네도 그렇고 똑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똑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두 명이 부딪혀가지고 둘 다 파국을 맞는 이야기가 안티고네 아니야?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너무 이론적인 것에 인물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자기 주장 강하죠. 크레온도 강하고 안티고네도 강해요. 자기 주장 강해가지고 그것이 보다 보편적인 것을 품어내지 못하는 어떤 결함으로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티고네한테는 휘브리스가 없어요. 휘브리스가 판단착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휘브리스가 없어요. 판단착오를 내린 적이 없어요. 안티고네는. 그냥 자기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올바른 해석법이라고 봅니다. 크레온도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 왕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곁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온도 법을 지키며 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왕이 된 마당에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겠어. 라는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밀고 나간 겁니다. 안티고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라고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좋은 의도를 갖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 그 결과가 파국이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타협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좋은 의도인 줄 알아. 네가 하는 말 옳은 말이라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이면들이 있어. 라는 것을 양극단에 있는 인물을 세워두고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사실 오이디푸스나 콜로노스 오이디푸스보다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에 딱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인물 두 명을 딱 세워놓고 이야기를 끌어나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비극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비극성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크레온은 저 끝에 가서 자기의 착오를 발견하고 인정하지만 그 대가로 자기의 가족을 다 잃어요. 자기는 살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결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하죠. 그 당시 테베의 시민들에게. 안티고네가 옳았어 라고.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육신은 죽었지만 안티고네의 정신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요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3편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한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희곡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뚝이 도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